안녕하십니까, 엘렛입니다. 어린이날 휴일 잘 보내고 계시죠? 애들이랑 같이 많이 놀아주세요. 저는 애들이 저랑 안 놀아준대요. 자, 국토부 실거래가 업데이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는 데일리한 기사고요. 제목을 약간 제가 수정을 했어요. 5억 폭락 후 매물대 뛰어넘어 직전 최고가 회복, 혹시 작전? 이라는 제목입니다. 요런 사례를 많이 봤죠. 계속 하락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급등한 거래가 딱 신고가 돼가지고 그대로 멈춰라. 매물이 계속 나오고서 팔자가 막 나오는데 갑자기 최고가가 딱 찍히니까 매물이 갑자기 스톱. 팔려다가 안 팔어.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지는 건가? 자선사업가들이 중간중간에 있는 건가? 한번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사, 내일날 기사 갖고 나왔고요. 실거래가 서울 아파트랑 경기도 지역 업데이트한 거 그래프로 업데이트 했습니다. 자, 기사를 볼게요. 기사 원제목은 이렇습니다. 5억 폭락 후 직전 거래가 회복, 혼돈의 부동산 시장. 이거 약간 부드럽게 말한 거지. 이거 작전이란 얘기죠. 한 달 새 5억 원 차이 거래가 등장했다. 그냥 5억 원 차이가,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다가 5억 원 딱 거래했으면은 하락한 게 5억 원 하락한 게 비정상적인 거래였나 이런데 5억 원 하락한 거래가 여러 건이 있는데 갑자기 그 전 거래가 탁 튀어나와. 이거는 100% 작전이라고 저는 봐요. 보세요. 다시 시세를 회복한 금액대의 매매가 이루어졌다. 상세하게 볼게요.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 보면요. 인천 서구 청라동의 청라 한양 수자인 레이크블루 84가 7억 5천만 원에 거래된다. 작년 12월 달에 12억 9,500에 거래됐는데 3개월 만에 5억 4,500만이 떨어져서 거래가 된 것이다. 그런데 지난 9일날 같은 단지 전용 면적 84가 12억 원에 계약이 됐다. 그러니까 12억 9천, 7억 5천, 다시 12억. 물론 12억 9,500에 치면은 한 1억 가까이 하락은 했지만 그 직전 거래 뭐 이거에서는 거의 한 4억 5천 정도, 5억 정도 회복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 말고도 동탄 시범 운남 퍼스트빌이 2억 하락했고요. 동탄 시범 하나 꿈에 그린 프레스티지 이것도 3억 원 정도 하락했대요. 그래갖고 송승현이면은 우리 어렸을 때 쇼 프로그램 하던 그 가수 겸 엔터테이너 겸 최근에는 저기 강원도 올림픽 동계올림픽 주재하지 않았나? 그렇지, 도시화 경제니까는 비슷하네요. 뭐가. 자, 시장 자체가 혼란하다 보니 이런 거래가 발생하는 것 같다며. 자, 보세요. 거래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버리면 매도를 하려는 이들이나 매수를 하는 이들이 답을 찾기 어려진다. 즉 스톱이야. 스톱. 야, 폭락하던 거 스톱. 너 팔면 바보야. 또 하락하는 거래 신고되면 내가 또 폭등시킨 거래 또 자전거래 돌릴 거야. 이런 무언의 압력이에요. 자, 부동산은 어차피 이게 금융상품화가 돼 있으니까 매도자와 매수세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시장 가격이 형성됩니다. 즉 수급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이 돼요. 매도자가 많으면 서로 경쟁적으로 가격을 낮추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고, 매수자가 많으면 서로 높여서 살려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런데 자, 그러면 가격을 만약에 올리거나 떨어지는 걸 막으려면 방법은 뭐가 있어요? 매수자를 늘리거나, 그쵸? 아니면 매도자를 줄여야 돼요. 매도자를 줄이는 방법 중에 가장 흔하게 쓰는 방법이 매도 호가를 뛰어넘는 폭등 거래를 딱 한두 건 딱 신고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매물을 막 내놨던 이제 순진한 사람들이 내 거보다 5억이나 높게 거래했다고? 야, 나 여기서 최소 3, 4억은 더 받을 수 있겠네. 안 팔어.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매물이 싹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물 잠김을 유도하기 위한 그러니까 작전성 자전거래를 돌리는 거죠. 주식시장에는 흔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호가를 높여가지고 주식을 부양할 때 아직 싼 거래도 많은데, 아니면 싸게도 많이 살 기회가 있는데 그냥 물량을 다 사버리는 거예요, 위에. 거래가 별로 없을 때. 그리고 상한가에 지네들 거 대놓고 지네가 막 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깜빡깜빡 문이 닫혔다 열렸다 하잖아요, 상한가 물량이. 그런 식으로 해서 매수세를 끌어들이는, 또 매도세를 잠그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지금 하나 꿈에 이거 뭐냐, 청라 어디? 예, 청라 한양 수자인 레이크블루. 자, 한동안 이런 혼조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즉 매도 세력이 물건을 다 못 팔았을 때 이 짓을 하거든요. 자기네 물건 잔뜩 갖고 있는데 그
청라, 한양, 수자인, 레이크블루 여기에 그 투기 세력들 법인 임대사업 등록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기관 투자가들 뭐 건설사들 되게 많이 있는데 순진한 개인들이 계속 가격 하락을 시켜서 파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네들 가격 평균 단가를 유지하려면 한두 개를 자전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야, 니 거 거기다가 대나 내가 사버릴게. 이러면 우리가 볼 때는 되게 멍청한 사람이다. 왜 저렇게 싼 물량이 저렇게 막 8억, 7억에서 수두룩하게 나왔는데 왜 12억에 왜 사주지? 저 사람 진짜 자선사학가인가? 자선사학가가 아니고 자기네가 자기네 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는 수수료도 안 들지 자기네가 매매했으니까. 그러니까 세금 정도? 세금 해봤자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거기서 막 100채가 있으면 1억만 해도 100억이에요. 100억. 1억이 움직이면 그런 게 상당히 의심스럽다.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어떤 거랬나. 자, 인천 광양시 서구 청라동의 청라국제금융단지 한양 수자인 레이크블루. 이름도 길어. 어유 이거 시어머니가 며느리 집 찾아가기도 힘들게 이름을 길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라고 할 때 요렇게 이름을 길게 짓죠. 이거를 노인네가 시어머니가 이걸 어떻게 외우냐고. 청라국제금융단지 한양 수자인 레이크블루. 한양 수자인도 외우기 어려운데 한양 수자인은 레이크도 외우기 어려운데 거기다 또 블루. 아유, 푸른 호수란 뜻이겠지만, 참. 청라 언덕과 블루 끝나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갖고 딱 봤어요. 자, 이겁니다. 이거. 12억. 요거, 방금 말한 거 요거예요. 자, 그런데 작년에 12억 9,500에 신고됐대요. 그러다가 한 달 동안 거래가 없어. 그러다가 8억 5천, 8억 6천, 7억 9천, 7억 5천, 수두룩해. 매물도 8억 안팎으로 수두룩하게 많어. 근데 갑자기 12억에 사버리는 거야. 물론 층은 20인데 여기도 8억 60짜리 20층 여기도 있다야. 층만 좋아서 된 게 아니죠. 그리고 15층이랑 5층 차이 나는데 이게 4억 3, 4억 차이가 날 정도야? 아무리 또 바다뷰가 아닐 수도 있지. 어쨌든 이 12억에 산 의도는 뭘까? 이렇게 8억 9억 7억 8억에 비싸봤자 9억일 텐데 왜 그 물량 부동산에 잔뜩 나와 있는데 그걸 뛰어넘는. 그러니까 이거야. 여기 나 10억에 내놨는데 왜 내 거 안 사고 이거 12억짜리 샀어. 내가 더 싸게 싸게 주는데 내 거 10억에 좀 사가. 이런 사람 수두룩한데 왜 12억에 샀을까? 이거는 매물을 잠그기 위한 하나의 작전성 거래라고 의심이 돼요. 물론 제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자, 그래서 실거래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거래가 지수는 거의 지금 멈춘 상태예요. 그러니까 미미하게 명목지수로는 소폭 상승이고요. 실질지수 CPI를 반영한 거는 소폭 하락이에요. 그러니까 큰 변동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특히 노동환 같은 경우는 급등했다가 급락한 다음에 살짝 이거는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을 그러니까 이기지 못하는 거래예요. 상승했다 치더라도 몇 건이 거래가 됐는데 물가 상승률을 이기지 못했어. 즉 금융비용 등 여러 가지 재반 보유했을 때의 비용을 감당할 정도의 상승이 아니야. 여러분들 내가 40억짜리 갖고 있는데 1년 동안 1,000만 원 올랐어. 그러면 그 사람은 엄청 손해죠? 그래 1,000만 원 올랐잖아. 아유, 그 보유 비용이 얼만데. 그 사람은 대출도 안 받고 자기 돈으로 샀어. 그래도 손해야. 왜? 그 돈을 은행에 넣어놨을 때 이자 소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절반을 대출받고 절반을 지금이야 금융 마케팅인가 그렇다 치지만 어쨌든 기회비용으로 따지면 40억짜리가 1,000만 원 오르면은 1년 동안 그건 엄청 손해를 하지 않을까요? 그 BEP가 얼마인지는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를 이기지 못한다는 얘기는 시장이 꺾였다는 얘기죠. 이미 작년 10월 달에 꺾여가지고 과거에도 이러고서 91년 노태우 대통령 때 상수 쳤고요. 이러고서 버블 세븐 노무현 말년에 버블 세븐 상수 칠 때도 딱 이랬어요. 그러니까 변곡점을 찾을 때는 항상 실거래가 지수, 실질 지수를 따져야 된다. 자, 이 서울 아파트는요 365개 단지인데 별거 아닌 것 같죠? 55만 세대예요. 왜 5천 세대, 3천 세대, 9천 세대 막 이런 데잖아. 그러니까는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의 거의 45%를 차지하는 대단지라고요. 그리고 똘똘한 놈들이에요. 30세대, 80세대 이런 나홀로 아파트 여기 없어. 여기는 2000세대, 3000세대도 명함 내미기도 어려울 정도야. 워낙 대표 단지들을 골라서 지수를 만들었잖아요. 코스피 200 같은 거라니까. 코스피 다 합쳐도 200개 단지가 거의 한 40, 50% 차지할걸요. 시가총액. 특히 삼성전자 같은 거.
자,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는 전 지역은 제가 커버를 못하고 중요한 지역 11개 지역 버블7이랑 일기신도시랑 그 다음에 반짝반짝 뭐 광교라든지 뭐 광명이라든지 이렇게 반짝반짝 했던 데 있죠. 그 상승했을 때 그때 주도 지역이었던 거를 제가 취합을 해서 지수를 만들고 있어요. 여기도 16만 5천 세대나돼요. 110개 단지인데 11개 지역 10개 단지씩 자, 다 꺾여서 내려오는데 이번에 반등하는 데가 성남 분당이 반등하다가 주춤돼. 그 다음에 군포 3번도 반등하다가 주춤돼. 다 일기 신도시예요. 나머지 경기 과천, 하남, 광명 이런 데는 별 볼 일 없어. 지금 인기가 일기 신도시냐 아니냐 그걸로 지금 판가름 된다니까. 왜? 투기적인 세력들이 그쪽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인수위에서도 일기 신도시만 신경 써 지금. 일기 신도시 인구가 엄청나잖아요. 표를 얻어야 되니까. 자, 막대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달도 물가를 반영을 했어요. 물가를 반영하니까 전부 마이너스야. 특히 서초는 그 이상거래 하나 옛날에 잘못된 거 이번에 제대로 됐기 때문에 그 반값 아파트가 반포주공 1단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용산구 정도만 세게 올라갔지 강남구만 조금 플러스지 나머지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대부분 마이너스다. 특히 송파구가 탈락을 하는 게 심상치가 않아요. 경기도도 수원, 광교, 성남, 분당 정도만 빼놓고는 전부 마이너스예요. 즉 시장이 꺾였다는 얘기죠. 자, 거래를 이거는 부동산 주간 데이터인데 요거 매매값이다. 매매. 강남 지난주에 올랐어요. 서초도 올랐어요. 용산구도 올랐어요. 나머지는 거의 뭐 약보합 정도, 강보합 정도인데 성북구는 계속 빠지네. 자, 누적을 시켜놓으면 송파구는 누적으로도 연간 마이너스예요. 고점 대비. 강남, 서초, 용산 정도만 고점 대비 하락이 아니지. 그러니까는 지금이 최고가라는 얘기 맞아요. 호가. 그 대신 이거 호가예요. 실거래가는 빠져 있는 데도 있어. 특히 누적시킨 거 보면요, 성북구는요 되게 많이 빠졌어요. 은평구도 많이 빠졌네, 서대문구도 많이 빠졌고, 종로구도 많이 빠졌고요, 노도강도 많이 빠졌고요. 전세는 그냥 뺄게요. 자, 거래량을 보겠습니다. 서울 25개구를 보면요, 지난 그 3월달 거래는 1431건, 한 건 늘었네. 이거 그러니까 날짜 오버거에서 신고한 것도 제가 모레까지는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4월 걸 집계합니다. 5월 거는 취합만 하고 그래프에는 반영을 안 해요. 왜냐면 몇 건 안 되거든. 지금 오늘 보니까 11건인가 신고됐더라고. 11건. 11건 중에 제가 취합하는 400개 단지에는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지수가 안 변해. 그러니까 엑셀에 넣어봤자 소용이 없어. 그래서 제가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시간이 조금 지나기를. 그 다음에 5월달은 한참 신고되는데 985건 신고됐다. 이거 꽤 많이 된 거죠. 자, 까만 게 이미 이제 끝난 4월달 거 1431건으로 이제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두 건 또 늘 수 있겠지. 뭐 내일이랑 모레랑 계속 저는 3월 거 취합할 거니까. 자, 4월 거는 지금 985건 신고됐는데요. 요 기울기가 상당하죠. 최근 들어서 물론 옛날에 비하면은 택도 없지. 그렇지만 최근 몇 달 동안에 비하면은 많이 늘어서 시뮬레이션 하면 1770건으로 나와요. 이게 점점 늘고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신고가 더 되고 있어요. 특히 4월달, 5월달, 6월달까지는 양도세 회피 물량들이 많이 나와서 신고가 좀 많이 거래가 많이 될 것 같다.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4,000건, 5,000건, 9,380건, 1,482건, 뭐 14,850건, 15,650건 이거에 비하면 지금 1,700건 많이 늘었다고 치지만 여전히 미약한 거죠. 즉 기술적 반등에 따른 거래 정도, 즉 추세를 돌리는 야 바닥이다 대세 상승이다 이런 거래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자, 그렇지만 전세 거래는 엄청 되고 있대요. 빨간 게 지금 취합되고 있는 건데 아직 이건 잠정치예요. 빨간 거. 근데 다 10,000건이 넘어요. 생각해 보세요. 매매 거래 건수가 이제 늘어서 1,500건, 1,700건 하는데 전세 거래 건수가 11,000건 막 이래. 이 전세 거래는 매매를 포기한 하락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대출도 안 되니까 수요도 줄어드는 그런 작용, 그런 게 많이 들었다고 봐요. 그래서 과거에 비하면 지금 실거래까지도 꺾이는 거 보이죠? 저 오른쪽 위에 옐로우 칩, 핑크 칩, 그린 칩 다 빠져요. 특히 국토부의 실거래가치도 계속 빠집니다. 근데 제가 취합하는 거는 살짝 3, 4월 달에 낙폭이 완화되거나, 즉 명목은 소폭 플러스예요. 그런데 실거래가는 하락이에요. 그래도 거래 건수 엄청 줄어요. 빌라 연립도 줄어요. 그런데 전세 거래 건수만 늘어요. 자, 그 다음에 박스권 처리 한 1년 단위를 보면 최근 들어서 거래가 상승률이 상당히 하락으로 하거나 그 보합이
보합이죠. 거래가 엄청 줄었다가 늘어도 이거밖에 안 돼. 생각해보세요. 이 14,000건이랑 지금 1,700건이랑 많이 늘어도 1,700건인데 이게 비교가 돼요. 즉 이거는 이런 상승을 동원한 어떤 거래가 아니란 얘기예요. 즉 기술적 반등 정도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 이겁니다. 자, 보조지표 내일 나오겠네. 오늘이 목요일인데 오늘 휴일이라서 내일 아마 KB 부동산은 주간 데이터가 나올 텐데 이건 지난주 거예요. 지난주 걸 봐도 추세적으로 하락하던 전세 수급 지수가 바닥에서 살짝 돌아섰다가 다시 눌려. 그 다음에 부동산원은 100 이하로 깨진 다음에 눌려있다가 살짝 늘었는데 별 볼 일 없어. 즉 전세 수급 지수도 아직은 전세 물량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뭐 전세 폭등한다 거라고 막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물량으로 봐서는 아니에요. 자, 매수 심리를 나타내는 매매 수급 지수. 진작 100을 깼던 KB 지수는 50에서 팍팍팍팍 기다가 60대로 올라왔는데 그걸로 끝. 그 다음에 부동산원은 100을 깬 지 한참 만에 한 3, 4개월 만에 살짝 돌아서는 거 싶더니 다시 빠져. 그쵸?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빠져요. 이렇게. 과거에도 그랬어요. 과거에도 이렇게 빠졌어요. 왜? 기술적 반등이라니까. 이게 이렇게 대세 상승으로 돌아서는 이런 대세 상승이 아니라니까. 자, 4년치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20년치인데 20년치에서 매수 심리 지수만 봐도 요렇게 딱 최근에 좀 돌아섰다며. 그런데 과거에도 보면요. 요렇게 과거에도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 보면 요렇게 빠졌다가 반등했다가 바닥까지 내려와요. 이렇게. 요 파란 선 있죠? 요 밑으로 내려온다니까. 요 밑으로 요렇게 박박박박 긴다니까. 이래야지 진짜 바닥이지. 얘 여기서 있다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내려가요. 여기까지 내려와야지 바닥이지. 그러니까 대세는 이미 끝났는데 기술적 반등도 이제는 끝난 것 같다. 그러니까 인수위에 대한 실망감, 배신감 이런 걸로 아마 다주택자들이 물량을 많이 내놓을 것 같아요. 에휴, 지금 차라리 1억 싸게 파는 게 내가 세금 5억 아끼는 거다. 그런 식으로 해서 특히 주목해 봐야 될 거는 17개월 동안 지금 상승했다가 꺾였거든요. 작년 10월 달에 상투치고. 근데 여기 분홍색 선이 알고 보면은 35년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올라오던 상승 추세대의 중심선이에요. 거기 딱 기가 막히게 저항을 받고 딱 꺾일 때 요 16년 저항선 있죠. P1과 P2를 연결한 녹색 선, 지지선이 딱 깨지면서 급락을 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낙폭은 좀 줄이고 있는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 이후의 추세선, 9년 동안의 상승 추세선이 지수함수의 추세선이 이번 달에 깨지려고 그런다. 이번 달에 강하게 반등 못하면 얘 다음 달에 만약에 뭐 보합이면 얘는 깨져요. 왜냐면 올라가잖아. 추세선은 지지선은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산술 지지선까지 떨어지지 않겠느냐. 실질은 지수함수인데 1차 함수까지 빠질 수도 있다. 이 현상이 언제 있었냐? 나와라. 네, 이 현상이 자, 보세요. 지금 얘기한 게 요거예요. 하늘색 선. 요 박근혜 대통령 이후의 추세선이에요. 이때도 노무현 대통령 때의 추세선을 딱 깨고 나서 급락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6년 하락이 시작된 거예요. 이때도 중기 추세선을 깬 적이 있었다. 이때도 눈에는 안 보이지만 워낙 기울기가 급해서 안 보이지만 이걸 깨고 나니까 진짜 3년 동안 허벌나게 빠지더라. 그리고 그 당시에 상승률 떨어지고 거래가 줄고 지금도 상승률이 떨어지고 거래 줄고 상승 패턴이 상당히 비슷하죠. 물론 버블세븐 때는요 상승률이 폭등하고 거래가 폭등했어요. 지금이랑 좀 달랐어요. 패턴의 모양은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비교해보 A와 C, B와 C를 비교합니다. 자, A와 C, A가 91년 5월달, C가 2021년 10월달 이러면서 지금 이때도 중간에 약간 반등하는 경우 있었어요. 이렇게 살짝 반등은 했었어. 근데 지금도 이게 살짝 명목으로라도 이렇게 반등을 했다가 또 빠지는 모양. 이런 코스를 따라갈 것 같다. 자, B 국면을 비교하겠습니다. B 국면은 버블 세븐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상투예요. 이때도 빠질 때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반등을 했었다. 그러면서 빠질 때 더 빠지고 요렇게 반등 요런 거. 지금도 그런 국면일 가능성이 높다. 반등했다가 또 빠지는 국면. 요런 데 확률이 되게 높다. 이걸 조심하시고 지금 중간중간에 여기뿐만 아니라 제가 실거래가 취합하다 보면요. 갑자기 막 3억씩 5억씩 작년 10월달 상투 가격을까지 올라가는 아파트들이 나와요. 대우 인도원대우도 그랬잖아요. 그 대림 아파트 2단 증가도 그랬잖아요. 그거는 세력들이 다 팔지 못해갖고 물량을 잔뜩 갖고 있을 때 연합해서 자전을 돌려서 매물을 잠그기 위한 폭등을 유발. 즉, 너 봐라. 며칠 동안 두세 달 동안 8억대 판 사람들 지금 지나고 보니까 4억 손해봤지? 왜? 이번에 12억 신고됐잖아. 그러니까 너 싸게 팔면
또 폭등을 가고 하면은 너 또 땅을 칠 텐데, 그러니까 팔지 말고 기다려. 이렇게 매물을 잠글 때 이런 짓을 하더라. 자, 그런 거에 속지 말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속지 말자.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자, 이렇게 오늘 실거래가 방송과 뉴스, 작전성 5억 폭등거래, 매물이 잔뜩 있는데 그걸 뛰어넘는 고가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 의심스럽다. 작전 세력들 그러지 좀 마세요. 그러다가 나중에 큰 코 다칩니다. 돌아들 같이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